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브라이튼 M40 이후로 한 8개월 만인가요? 뭐 거의 1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작년 한 7월, 8월쯤에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여서 영상을 한번 올렸으니까요. 완판이 됐죠. 네, 맞습니다. 한 2달 전에 완판이 됐죠. 지금까지도 근데 계속 연락이 오시죠.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펜트하우스에 들어간다고 뉴스가 뜬 후로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엠바고였는데 이제 풀렸죠. 네. 맞아요. 네. 요즘 뉴스를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아파트 매매율이 좀 상승이 됨으로써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는 중이에요. 맞습니다. 미국 국채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경기 부양책이 또 나와야 되고 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상승장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또 준비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움직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또 이런 상승장이 올 때 또 양극화가 또 심해지는 법이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모인 이유 음. 바로 뭐 때문이죠? 동탄 이 신도시 신주거 문화타운에 들어올 네. 베르테라는 현장에 들어가게 됐죠. 제가 네. 좀 듣기로는 이 동탄의 평창동이라고 만한 그런 곳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동탄 베르테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베르테는요, 뭐 베르테 이름이 이탈리아어예요. 네. 네, 그래서 축복받은 운명. 네. 그래서 축복받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동탄의 부촌이 될 동탄의 평창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주택단지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택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블록형 주택단지로서 네.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합쳐진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고 한 마을을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 베르테라는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 동탄 베르테에 대해서 위치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동탄 베르테 위치는 동탄 이 신도시의 이제 신주거 문화타운이라는 곳이 이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신동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쪽에 상경마을에 위치하게 됩니다. 상경마을은 초중고는 물론이고 체육시설 부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갖추고 있고 주거 환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바로 앞에 이 신리천이라는 그 천을 끼고 있고 그리고 동탄 제2 신도시에서 가장 긴 산책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착공 예정이죠. 뭐 이준석 의원도 이번에 당선되면서 이제 공약을 걸었었는데 물론 남사 클러스터, 그렇죠.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거기하고 직선 거리는 5km예요. 근데 만약에 남서 터널 개통이 되면은 지금도 현재는 길은 있거든요. 네. 근데 요 구간만 지금 터널이 안 뚫렸기 때문에 터널이 되면은 또 거기 반사이익도 또 당연히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서쪽으로는 우리나라 최초 리츠 사업이죠. 복합 리츠 사업인 의료복합 부지에 그 사업이 또 예정되는 또 1km 내외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대형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베르테가 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투자로서도 굉장히 값어치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곳이네요. 저희는 이상한 현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불어서 동탄 트램도 이제 신주거 문화타운을 거치게 되고 이런 투자 가치도 충분한 곳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보면은 이제 단독주택과 뭐 블록 타운하우스를 좀 합쳐놓은 장점만 합쳐놓은 곳이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굉장히 풍수지리를 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풍수지리적으로 좀 많이 좋다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대한 풍수지리학회에서 보고서가 나왔죠.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죠? 지정학 교수님이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의견이 깊고 그리고 굉장히 명예가 많으신 분이죠. 공신력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신력이 많은 거죠. 그럼 그 공신력을 갖춘 이 베르테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요? 그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희 브리핑을 들어보시면 또 보고서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델하서 그렇죠. 오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축약을 해보면 배산임수는 물론이고 남구 북저에 뭐 현장을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무홍색 둘러싸여져 있어서 앞에는 또 이제 신리천이 흐르고 있고요. 뒤에서 누가 안아주는 듯한 그런 포근함이 좀 들어요. 그러면 무봉선이라고 할 때 그 봉자는 혹시 봉황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럼 그 청와대에서 나오는 그런 봉황. 그런 봉황이 있죠. 그래서 기운 자체가 평창동과 청와대와 되게 비슷한 기운을 갖고 있는 땅이다. 그래서 동탄에서는 가장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이 베르테다라고 지종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뭐 보고서에도 적혀 있지만은 뭐
워낙 좋은 기운을 가진 땅이기도 한데 특히나 이제 여성이 고귀해지는 그런 땅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혹시나 또 이제 가족 계획에 있어서 네. 그런 또 해당이 되시는 가족분들한테는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라고 했는데 타운하우스랑 뭐 이런 거랑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 베르테는 일단은 필지가 81로 정해져 있어요. 네, 해서 필지를 분양을 한 다음에 이 분양 받으신 분이 자기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시는 거죠. 일반 단독주택하고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 네, 대신에 아까 제가 공동주택하고 합쳐진 이유가 뭐냐면 일반 단독주택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했어요. 네, 이제 관리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관리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아파트하고 장점, 네. 일반 단독주택 장점 네. 합친 게 네.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뭐 앞에 입구에 차단기가 있습니다. 관리실이 따로 있고 네. 일반 단독주택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네. 네, 그래서 보안성이 굉장히 좋고 뭐 고급 아파트를 옆으로 펼쳐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내에 들어가는 도로에도 다 열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네. 겨울에도 미끄러질 일 없이 눈 치울 일 없이 네, 다 녹습니다. 네. 요즘에 이런 서울권에 있는 네. 고급 하이엔드 아파트들의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자면 음.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이제 소규모로 되는 네. 150세대가 넘어가지 않는 네. 그런 단지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거든요.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인프라는 좀 누려야겠고 네. 그런데 약간 프라이빗하게 음. 그리고 나만의 정원이라든지 테라스를 좀 갖고 싶고 이런 느낌 때문에 그런 단지형 소규모를 이제 하이엔드로서 이제 선호하는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그러세요. 네. 네, 부대끼는 거 싫다고 네. 뭐 고급 주택에 사시지는 않지만은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네. 또 기다리기 싫어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라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텃밭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왜 나홀로 있는 그런 네. 전원주택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런 인프라도 누릴 수 있고 편의성도 좀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보안의 취약점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한마디로 뭐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수요할 수 없는. 그래서 뭐 저희 필지 분양가만 해도 고가기 때문에 네. 뭐 건축비까지 합치시면 한 20억에서 60억 되는 오. 그런 단지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울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뭐 요즘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아파트들은 거의 다 150세대 미만으로 지어지잖아요. 그리고 현재 입주해 있는 뭐 라이너 만남이라든지 그리고 브라이튼이라든지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네, 그 이유가 저는 너무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주차장도 되게 넉넉하고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살기 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것 같고 이런 단독주택과 비슷한 어떤 마을이 만들어지는 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뭐 시세 차익이라기보다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런 단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땅에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단독주택만의 장점 때문에 그 말씀하신 장점 때문에 요즘에도 수요가 많진 않지만 분명히 원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천편일률적인 아파트에서 벗어나서 집을 투자로 사는 그러니까 바이가 아니라 저도 그 바이에 속하긴 하지만은 집을 사는 똑같은 사는 거지만은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블록형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면은 그런 가격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위치가 너무 좋고 입지적으로 어떤 풍수지 안에 속해져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제가 요 베르테라는 현장을 접하면서 가장 이제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집 앞에도 있었거든요. 네. 저희 집 앞에도 이제 남양주에 위치한 곳인데 포레스트 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음. 필지를 먼저 분양을 했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건축을 해서 올리는 그런 딱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고 거기도 뭐 문주도 있고 네. 차단기도 있고 네. 같이 막 이렇게 관리해주는 관리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물론 뭐 서울권도 아니고 같은 이제 경기도 외곽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탄보다는 조금 입지가 좀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10억이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권에 있는 타운하우스, 블록형 단독주택이 아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10억이 거의 안 넘죠. 네. 근데 그것도 조금 아닌 말인 것 같기도 한 게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판교를 예를 들 수도 있고 당연히 입지가. 그쵸. 그런 것만 봤을 때 또 르엘 어파우스 내곡동에 있는 네. 그런 것도 입지가. 가격이 물론 뭐 특화 설계가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타운하우스라고 볼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 단지 필지만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메리트가 조금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 같은 타운하우스나 같은 단독주택도 네. 뭐 도시 외곽지에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인프라가 있는 곳에 있다거나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렇긴 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판교 TH212라든지 뭐 판교에 있는 뭐 SK라든지 뭐 르엘 어파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입지에 따른 가격 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네. 여기 동탄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상경마을 네.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가격이 들어가는 거겠죠. 신주거 문화타운이 제가 알기로는 위례 신도시하고 거의 규모가 비슷합니다. 거기 상주 인구만 해도 10만이 되고요. 네. 네. 만약에 뭐 남서터널 만약에 개통이 돼서 네. 하면은 그 남서터널 거기 상주하고 일하는 인구만 해도 130만이거든요. 지금 화성시 인구가 100만이 조금 넘어요. 네. 그런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이 용인에 있으신 분들과 84번 국도나 82번 국도를 통해서 동탄으로 나오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서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인프라를 위치는 그 중간에 베르테가 위치하여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입지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경기도 특히 뭐 외곽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실제로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딱 듣자마자 너무 비싸요. 네, 많은데 비쌀 만한 입지에 있고 네. 또 비쌀 만한 입지에서 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을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사시게 될 곳이 바로 베르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수도권 지역들 아파트 가격들은 다 떨어지는데 동탄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그렇죠. 네. 참고로 네. 그 동탄에도 첫 번째 블록형 단독주택이 있어요. 글렌힐즈 56이라는 그 리버시티 북쪽에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 2017년도부터 분양을 했었거든요. 지금 그쵸. 8년 차거든요. 네. 그때도 분양가가 9억에서 20억대였어요. 음. 그 당시에 동탄의 시범단지 84 9평이 6억에서 7억이었거든요. 비싸다는 소리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엄청 비싸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근데 아예 일반 단독주택하고는 비교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고급,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택을 짓는 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격수에 맞으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부지가 베르테라, 이렇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글렌힐즈 56? 거기는 지금 땅값은 어떤가요? 지금은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뭐 토지비는 다 맨날 오르죠. 네, 특히나 또 동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네. 마피가 아예 없다는 얘기고 글렌힐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6이 56세대예요. 네. 그래서 반 정도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아직 비어 있거든요. 음. 이 비어 있는 땅 중에서 혹은 건축하고 있는 곳에서 벌써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2개 정도가. 근데 많이 피가 붙었어요. 붙었는데 안 파세요. 뭐 저도 찾아본 바로는 이런 단독주택 단지라든지 뭐 이런 필지들 혹은 집이 지어져 있는 것들 뭐 월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월세 매물도 없고 뭐 전세 매물도 없고 아예 매매 자체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동탄 전체로 봤을 때도 이런 블록형 단독주택이나 아니면은 일반 단독주택들도 있거든요.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찾아봤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매매 아니면은 전월세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수요층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 가치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꿈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집을 짓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직 저는 그런 위치가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계약하시는 분들 굉장히 부럽죠. 그래서 베르테의 필지가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나와 있죠? 분양가는 이제 평수가 저희가 이제 80평대에서 뭐 200평 가까이도 되는데
평당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그래서 분양가로 따지면 13억에서 3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다? 아니죠. 아닙니다. 땅만? 네. 땅만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건축비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요즘에는 뭐 건축비가 많이 오르다고 했는데 건축비보다는 사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사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건축비는 낮아지는 건데 보통은 평당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 베르테 토지가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거의 2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13억 정도 부지를 뭐 계약을 하신다 하면은 건축비는 그 정도. 그래서 26억에서 최대한 60억까지. 뭐 자재가 더 고급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위치나 뭐 입지 그리고 뭐 투자 가치 이런 것까지는 다 이제 어느 네. 정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필지를 이 네. 분양을 받아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내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지을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네. 건폐율은 50%에 용적률은 80%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인데 네. 지하층하고 다락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락 같은 경우에는 1.8m까지 네. 해서 최대 10m까지 지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층은 100평이든 50평이든 내가 짓고 싶은 만큼 지어도 서비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단독주택에서 주는 가장 네. 이점 중에 하나가 주차가 그렇죠. 용이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말씀하신 그쵸. 대로 이런 저택을 짓는다 하면 보통 이제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들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있잖아요. 뭐 브라이튼 앤포티만 해도 헤리티지 세대에서 뭐 5대 이상 그쵸. 주차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하를 뚫고 그 네. 안에다가 네. 주차장을 뭐 차고지를 만든다. 주차장을 만드셔도 되고 세차장을 만드셔도 되고 네. 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영장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거야 입맛대로 네. 맞는 거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관리가 되는 주차 공간이 그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대 정도. 그렇죠. 네, 그것도 야외 음. 이렇게 짓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차가 다 있기 때문에 뭐 3m에서 6m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벙커형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용으로 서비스 면적 사용할 수 있는 200평 정도 되거든요. 100평이라고 쳤을 때. 네. 그렇게 되면은 원하시는 대로 주차장을 만드실 수도 있고 어. 아니면 뭐 실제로 뭐 판교 같은 곳에는 저희가 뭐 자료 구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영화관이라던가 네. 스크린 골프장이라던가 네. 뭐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입맛대로 넣으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편의 시설들은 원하시는 만큼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꾸 주차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급차를 소유하신 분들이 보통 단독주택에 사실 때 그거를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하 벙커 주차장이 생긴다면 그리고 그런 차고지가 생긴다면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아, 차가 들어오면 진짜. 이 상상이 갑니다. 상상이 가요. 너무 좋은데요. 일반 아파트하고 다르게 전체적으로 100% 토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재가 있게 되면은 아파트하고 오르는 거하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네. 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토지를 사고 그 건축물을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이게 뭐 100% 내 자금으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대출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대출이 가능합니다. 네, 토지담보대출이라는 상품도 은행별로 다 있고요. 네. 또 이 건축물에 대한 대출도 같이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도 1금융권에서 집단 대출을 또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대출을 받게 되시면은 그래도 한 50% 이상은 또 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에 오시면은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자금에 대한 문제까지 다 해결이 가능하면 진짜 한 번쯤은 내 저택을 한번 갖고 싶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 자체가 건축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건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제 주변에도 그렇지만 이제 단독주택을 지으실 때 설계사무소 선택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뭐 단독주택이라던가 특히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짓긴 하지만은 거기도 하자가 분명히 발생하고 그럼요. 수도 네. 많이 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건축사무소도 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GS건설의 새로운 목조주택 브랜드 자이가이스트라던가 아니면 강남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하우스라던가 이렇게 또 연계가 되어 있기 그럼 때문에 만약에라도 인맥이 좀 닿거나 그러면은 그 요즘 유명하신 유현준 씨로
이제 하실 수도 훌륭하- 있겠네요. 훌륭하죠. 아, 네, 훌륭하죠. 선택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여기다가 직접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건축에 대한 두려움만 걷어내신다면 중간중간 계속 그러니까 뭐 나중에 후분양처럼 타운하우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상황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 또 중간중간 또 변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네, 그러니까 충분히 또 소통을 통해서 건축 설계 사무소하고 해서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베르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총평을 좀 하자면. 저희 베르테 같은 경우는 아까 박태현 매니저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지가 81, 네, 8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지마다 장단점도 분명히 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필지가 일조권이라든지 고도제한 이런 게 그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오시면은 충분히 다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공진력 있는 자료도 너무 많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특별히 해드리는 게 있죠. 메인 버틀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부터 G까지. 네, 그래서 김희선 매니저님, 박태현 매니저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1대1로 네, 계속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입주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년 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